자, 저보고 요즘 좀 얼굴이 안 좋다, 인상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낙담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요즘 시절이 그러니 내 표정이 좀 안 좋거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황 소장이 낙담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좀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많이 좀 피곤한 일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피로가 굉장히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썩 건강한 편이 못 되는데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제 개인한테는 좀 벅차서 그렇게 비춰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행여나 이 뭔가가 안 좋게 흘러가서 자신을 잃은 게 아닌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실험으로 하면 밀려서 바닥에 닿기 0.1mm 전에도 대치기를 해서 이겨볼 방도를 찾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러지 않았던 것 뿐이고요. 지옥에 갖다 놔도 살아날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트럼프가 좀 변심했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언제는 트럼프를 찬양하더니 이제는 또 트럼프를 욕한다라면서 황장수는 돌아서서 욕하는 전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쯤 됐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유튜브를 일체 보지 않습니다. 왜? 제 자신의 가치의 주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제 탓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사람의 탓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부분들을 바꿀 때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미국은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지 그러지 않고 북한과 붙어 먹을 나라는 아니다라고 미국 내에서 3월 초까지 그랬습니다. 정의용이 왔다 가고 난 뒤에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어요. 오늘도 보면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정의용이 벌써 미국에 가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북 회담을 미국하고 북한하고만 접촉하는 게 아니라 뚜쟁이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북이 평양에서 4월 2일 날 폼페이오 김정은이 만나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라인을 터놓고 접촉을 하고 있겠지만 그 사이에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서로 이렇게 견해차가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한국의 정보기관, 서훈, 국정원, 그리고 정의용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원은 간첩 잡는 기관이 아니라 물밑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역할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용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보이질 않아요. 곧바로 2, 3일 안에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발표를 하고 오늘은 미국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풀려난다, 오늘 중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안에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요. 그건 뭔가 하면 정상회담 날짜와 시간을 발표하기 전에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인질 선물이지요. 이게 북한 방식입니다. 유치하고 저질스러우네요.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억류에 댔다가 결정적일 때는 그걸 풀어주면서 선심을 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트위터에 그저께 지난 정권은 북한에 잡혀있는 미국인 3명을 석방하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소요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채널 고정 이랬습니다. Stay tuned. 채널 고정이랍니다. 그 말은 뭐냐? 개봉 박두
트럼프는 뭔가가 자기가 아는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트위터를 날립니다. 자, 미국인 3명이 석방된다는 이야기로 해석되는 거죠. 그 석방을 해놓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회담 장소와 시간이 발표될 겁니다. 오늘 석방되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안에 주말에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장소가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한국이 가서 미국을 꼬셔서, 저는 이 꼬시다고 표현합니다. 왜? 유혹했다. 정도가 아닌 방식으로 미국을, 트럼프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을 한번 만나보라. 김정은이가 기다린다. 사람을 보내라 한 것이 3월 8일 날 비공식적으로 미국에 전달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곧바로 틸러슨이 잘렸고, 곧바로 맥마스터가 잘렸고, 그리고 폼페이오와 볼턴이 국무장관과 NSC 보좌관으로 내정된 다음에 폼페이오가 평양으로 날아가서 4월 2일부터 한 3일간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왔고, 그 뒤부터는 트럼프가 그냥 박수를 치면서 협상을 합니다. 그때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맞춤 비핵화 꼼수를 쓸 것이다. 그래서 비핵화 기간은 2년 플러스 알파고, 그 사이에 사찰이니 검증이니 쇼를 할 거고, 숨겨놓을 거는 다 숨겨놓을 거고, 그러면서 북한은 보상을 요구할 거고, 그래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던져질 수 있고, 미북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2020년 7월에 확정되어서 재선을 굳히는 순간에 북한은 미북 수교를 하게 될 것이고, 내년쯤부터 한국은 북한에다가 퍼주기 시작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전부 완화될 것이고, 그까지 가면서 북한이 얻을 걸 얻은 시점에서 어느 시점쯤에는 또 핵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에 제가 말한 내용과 유사한 미북 정상회담 결과 추측이 나왔습니다. 특별 사찰 거쳐 2020년까지 비핵화한다는 게 내용입니다. 그게 제가 트럼프 정치 일정 맞춘 비핵화 꼼수라고 한 2, 3주 전에 이야기를 했죠.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2020년 7월까지 그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미북이 수교하면서 모든 걸 끝낸다라고 한국이 그 안을 짜줬다고, 이런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좌파 매체도 아닌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2020년 말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2018년 5월이니까 2020년 말이면 2년 플러스 알파잖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언제 미국의 재선 대통령으로 확정됩니까? 2020년 11월 달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를 재선시켜주는 조건으로,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없애는 척하는 쇼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뭘 알아? 북한은 절대로 핵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핵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핵을 외면하고 비핵화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남북한 국민과 전 세계 국민들을 속이는데 지금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걸 왜 포착했는가 하면 이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세미나나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 이야기 중에 향후 2년 플러스 알파로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한다. 미국도 어느 정도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미국에다가 IAEA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것이 트럼프, 김정은 사이의 회담 결과에 이렇게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 미북은 집중 조율에 들어갔는데, 그 조율의 핵심이 검증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가 김정은이 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 내 핵시설과 무기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그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정의용이가 지금 미국에 가 있다라는 것이 기자들이 찾으니까 뒤늦게 청와대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정의용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자는 미국 NSC 요청으로 비공개로 방미를 했다. 미국이 부탁을 해서 정의용이 미국 간다고 사전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정의용은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가요. 그리고 그 한 4, 5일 전에 남북 정상회담 미국을 방문했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요만큼 이야기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러 미국에 갔다가 이제 미북 정상회담 발표를 며칠 앞두고 또 미국에 가요. 이건 뭔가 하면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아직도 조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정의용이 이제 북한 측에서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또 조율하는 각본을 갖고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용이 볼턴을 만나가지고 이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미북 정상회담에 의논될 내용을 왜 한국에 안보실장이 가서 논의하느냐. 그건 뭔가 하면 각본을 여기서 써주는 걸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와서 좀 의논해서 저기 전달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라. 우리가 발표를 하려면 문구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지금 그 아름다운 문구로 미국 국민도 속이고 한국 국민들도 속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미회담 장소를 논의할 거로 보이냐라는 질문에 장소는 스몰 딜이다. 아주 작은 부분이다. 이제 간이 커졌어요. 판문점에서 하는 거는 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빅딜에 관한 문구를 자구를 그럴싸하게 대중들을 속이는 쪽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는 어제 정용이 와 안 보이노?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오전에 회의하고 휴식을 위해 휴가를 냈다 해놓고는 미국에서 비공개로 오라고 해서 비공개로 갔다고 이제는 또 그걸 인정을 합니다. 숨기려면 끝까지 숨기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하면 미 북 간의 비공개 실무 접촉에서 북한이 앞으로 2년 반 동안에 주요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 폐기를 완료하고 이에 대해서 집중 검증을 받는다는 로드맵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미국이 이 북한이 2020년 말까지 그걸 하겠다라는 걸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은 뭐라 했어요? 6개월에서 1년이죠.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6월까지 이걸 완료 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2020년으로 늘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협상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북한 전역에 10,000개쯤 이르는 핵시설이 상계에 있는데 북한이
핵물질하고 핵무기를 투명하게 사찰을 이렇게 받겠다는, 그렇게 사찰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물질이 합의된 게 아니라도 추가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사찰을 IAEA가 하는 부분까지도 특별 사찰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포함된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북한이 핵무기 사찰에 응하고 ICBM 폐기 의사도 밝혔다면서 미 CIA 당국자와 핵 전문가 3명이 지난달 말에, 즉 4월 말에 북한을 방북해서 일주일간 핵사찰 수용과 관련된 부분을 의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원하는 CVID, 폼페이오는 CVID에 더해서 항구적인, 비가역적인이 아니라 아예 항구적인 이런 북한의 핵 폐기를 갖다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PVID라고 이야기한다. 그걸 밀어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비핵화의 원래 디테일이 악마에 있다는 문재인 말대로 북한의 땅속에 숨어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것이 핵폭탄 하나를 만들 양이 오렌지만 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규모 핵물질을, 또 핵시설을 땅 밑에 숨겼을 때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는가? 솔직히 말하면요, 비핵화라는 거는 그 사찰하고 검증하는 거는 쇼고, 진짜 없애는가 안 없애는가는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진짜 없앴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전 세계 비핵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비핵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북한의 그야말로 체제가 바뀌거나 김정은이 붕괴되면서 CVID에 대해서 북한이 자진해서 상납하기 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속아주면서 비핵화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미국 국민들을 속이고 한국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유엔을 속이고 IAEA를 속이기만 하면 되는 부분에 트럼프가 합의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 정도로 진전되지 않고 트럼프가 저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트럼프는 정말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요즘 자기 지지율이 50%에 이르르고 또 더 나아가서 노벨 평화상이 거론되고 신이 났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갖다 제 댓글 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요, 트럼프를 신격화하거나 어떤 철학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고 신념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물은 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신념적으로 성장해온 인물은 이런 한마디로 충동적인 비핵화 합의를 절대로 응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자신이 손대서 합의를 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직해서라도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용기도 없었고요. 제일 멍청했던 사람은 조지 W. 부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뭘가 되는 척 해보려다가 죽도 밥도 안 됐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안 되는 일을 본인이 한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요, 이번에
2020년 말 2년 6개월 안에 비핵화를 하는 조건으로, 핵폐기를 하는 조건으로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사찰과 검증에 응하고 특별 추가 사찰에도 응하겠다. 그러면서 북한은 단계별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부분은 돈 들지 않는 거고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돈 들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선물로 던져주고 한국이 그 돈을 부담하게 하는 부분을 아마 한국 측이 미국에 어느 시점부터는 북한에 돈을 줘야 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미국에 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짓는다라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요. 자, 한국은 그래서 이 모든 걸 성사시킨 걸 가지고 정권이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국민 상대로 쇼를 하고 미국은 또 지지율 합의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미국에서 쇼를 하고 북한은 짭짤하게 받아 챙길 거 다 챙기고 핵은 개발해놨고 꽁꽁 숨겨놓고 그리고 ICBM 폐기하는 쇼하고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또 다 만들 겁니다. 안 그러면 숨겨놓던 거 꺼내면 됩니다. 그렇게 이 사태가 지금 사기로 사상 최대의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